다섯 명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리스트를 활용했을 때 리스트를 활용하는 문제로 만들어 봤던 거고요. 네, 이거를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클래스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자. 요런 문제고요. 그래서 다섯 명이다. 알겠고, 이름과 나이를 저장한다. 자, 이전에 리스트를 가지고 이름과 나이를 여러 명 저장하려고 했을 때는 이름 목록이 있었을 거고요. 나이 목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명에 대한 이름과 나이 정보를 받으면 그걸 각각 리스트에 담아주는 거였죠. 그래서 0번 인덱스의 한 명의 정보, 1번 인덱스의 한 명 정보, 또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이렇게 저장하도록 했었던 건데 이 두 녀석이 결국은 별개란 말이에요. 네임은 네임이고 에이지는 에이지란 말이죠. 전혀 둘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 뭐 0번째 사람의 이름은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똑같이 0번째로 에이지에 접근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인덱스를 다르게 접근하면 0번인 사람의 이름과 1번인 사람의 나이가 묶여서 표현될 수도 있겠죠.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료형 갖고 다 해결됩니다. 어지간한 거는 파이썬의 자료형 가지고 다 해결이 되죠. 딕셔너리나 아니면 뭐 튜플을 이용한다거나 변경하지 않을 거면 기본 자료형들 가지고 다 따맞출 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했으니까 클래스를 또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면 클래스의 기본은 캡슐화죠. 클래스는 캡슐입니다. 이름과 나이, 당연히 그 한 명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일 거고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캡슐로 묶어주는 거죠. 이름과 나이를. 이름과 나이를 캡슐화해서 묶어준다. 그러면 클래스는 얘도 하나의 자료형이고요. 자료형이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 하나가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덩어리로 취급할 수가 있죠. 5명을 저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2개, 3개, 4개, 5개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객체들을 여러 개니까 이걸 리스트로 관리하면 돼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보통 값을 집어넣을 때 숫자 아니면 문자 아니면 뭐 참거짓, 불린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리스트에다가. 그래서 요걸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클래스 펄슨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 요건 생성자죠.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생성을 하겠다. 내부 객체 변수로 name과 age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대입되겠다. 이름이랑 나이를 전달받아서 펄슨 객체를 생성하도록 한 거고 디폴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빈 문자열과 나이는 0이다 이런 걸 넣어 놓도록 했고요. 다음에 프로퍼티 이렇게 써서 name이 갖고 있는 값, name 값이 얼마인지 name을 얻어갈 수 있는 getter 만든 거죠. 속성으로 만든 거예요. 얘를 여기도 age를 반환해주는 age 속성 메서드가 있고요. 다음 이름을 설정해주는 setter도 만들었죠. 이름을 설정해주는 생성할 때 만들었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디폴트 빈 문자열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세팅돼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setter도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도 나이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다음 객체의 설명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했었어요. str이라는 던더 str 이런 모양으로 각 객체가 갖고 있는 이름과 나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놓은 펄슨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펄슨 객체를 비어 있게 생성을 했다. 그러면 P1에는 name은 빈 문자열이고 age는 0이란 말이죠. 그래서 P1에 이름을 설정하고 있어요. 이순신이라고. P1에 age를 설정하고 있고요. 32. 그래서 P1을 준비해 놓고 P2 얘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과 나이를 전달하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알아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P1, P2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순신의 32살, 홍길동의 20살 각각 잘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가 한 명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리스트로 관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리스트에 바로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셨어도 되고요. 저는 객체 지향 이야기를 좀 자꾸 해야 되니까 일부러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펄슨을 관리하는 클래스다라고 하나 정의를 했고요. 얘가 사이즈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 기본값은 5라고 해놨네요. 근데 혹시 전달을 받으면 전달받은 사이즈로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L, NO. 요건 번호. 요거는 그냥 셋이네요.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변수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니까 insert라는 기능하고 select라는 기능, sorted라는 기능 세 가지가 있네요. insert는 뭐 하는 건가 봤더니 뭘 받아서 셀프의 PL의 길이를 보는데 셀프의 PL은 처음엔 0이겠네요. 뭐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값이 사이즈와 동일해지면 insert, 삽입이 안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이 거짓일 때는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 텐데 is instance라는 메서드가 나오네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is instance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PS가 뭔가 참조하는 대상이 있겠죠? 얘가 펄슨, 지금 대문자로 썼죠? 펄슨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PS가 뭐 info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일 수도 있잖아요. 저 PS가 펄슨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즉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자료형으로 만들어졌다면 is instance 요 결과가 false가 될 거고 펄슨으로 잘 만들어진 거라면 true가 될 거거든요. 자료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객체의 자료형이 맞는지 그 객체가 이걸로 만들어진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지금 한 분을 제가 붙잡고 당신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그럼 is instance의 결과는 true겠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당신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앞에서 계속 자빠져 있던데 걔한테 당신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자료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객체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메서드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PL에 set item 해서 번호와 객체를 연결 지어서 세팅하고 있네요. 결국 딕셔너리 만들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번호를 하나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일련 번호 같은 걸 만들려고 표현한 거예요. 값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0번, 1번, 2번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lect는 번호를 가지고 그 딕셔너리로부터 값 하나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insert에서 값이 몇 개가 들어갔다면 그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0번, 1번, 2번, 3번. 그 번호를 가지고 값을 꺼내 오려고 반환해 주려고. 요게 getter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정렬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람다도 써보고 뭐 그렇게 해봤네요. 자, 그래서 이 펄슨 매니저를 만들어 놓고 펄슨 매니저 객체를 딱 생성합니다. 펄슨 매니저 객체를 딱 생성하고 얘가 펄슨 매니저예요.
펄슨 매니저에 insert 함수를 호출하면서 걔가 펄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름과 나이는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키보드로 꼭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 다른데 파일에서 저장되어 있던 이름과 나이를 가져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키보드로 입력받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건 선택이지 뭐 아무거나 해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직접 그냥 펄슨을 생성하는 걸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쭉 값이 들어갈 텐데 값이 들어가고 나면 총 10번을 반복하려고 했네요. 레인지의 0부터 10 이건 좀 알아보기 불편하겠네요. 인덱스 같은 걸로 넘버 아까 번호를 가지고 검색한다 그랬으니까 0번, 1번, 2번, 3번 요렇게 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면 자, 펄슨 5명이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들어갔고요. 5명이 들어갔고요. 마지막 김구 선생님은 못 들어갔죠. 반복은 10번이라고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10번 반복이 되긴 했지만 실제 펄슨 매니저가 인설트한 값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5개밖에 없냐면 인설트 할 때 요 펄슨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가 셀프의 사이즈 현재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5개거든요. 5개 5명 다 들어갔으니까 5개랑 똑같아졌겠죠. 그래서 그냥 리턴되고 있어요. 이거 확인 못하고 저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5개로 제한한 거예요. 내 맘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매개 변수를 뭐 한 10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김구 선생님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값을 바꾸는 데 있어서 펄슨 클래스는 제가 수정할 일이 없어요. 그죠? 펄슨 클래스를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걔는 그냥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는 목적만 갖고 있으니까. 그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펄슨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rted를 활용해서 정렬된 결과를 얻어오도록 하고 있네요. 정렬. 뭘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정렬하고 있었죠. 그래서 펄슨과 펄슨 매니저 이런 식의 클래스를 정의해서 뭔가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걸 표현해 봤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클래스랑 객체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보통 이제 관리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만만한 거 리스트 갖고 만드세요라고 했던 문제긴 한데 진행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려고 했을 때 차원이 막 3차원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렇지 않나요? 두 반이 있고 전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거 국어, 영어 총점, 국어, 영어 뭐 이런 점수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이런 거겠죠. 학생 목록. 근데 그 학생 목록이 1반과 2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반 학생이 이름이 뭐고 총점이 얼마고 반 석차가 몇 등이고 전교 석차가 뭐고 근데 여기에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과목을 또 배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국어, 영어. 이제 만들기 나름이긴 한데 적어도 2차원 내지 조금 더 들어가면 3차원까지 리스트를 표현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클래스를 활용해서 묶어주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문제 요걸 클래스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기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반과 전교 학생의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예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클래스를 정의해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정의한 클래스를 갖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활용해 보세요. 이때 학급 수, 그다음 인원, 과목 개수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라 라고 했네요. 자, 이런 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가? 일단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라고 했지만 과목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그 과목 점수에 따라서 총점 그리고 평균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평균 값들을 활용하면 반석차, 전교석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반이 두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반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개념이니까 학급 수도 바뀔 수 있다고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까? 데이터부터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엔티티라고 불러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뭔가 관계가 있는 묶음. 그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떤 학생 한 명이 있을 때 그 학생 한 명이 과목 점수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목 점수에 따라서 총점이 얼마고 반석차가 얼마고 전교석차가 얼마고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요런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다 변수니까. 그러면 이런 걸 클래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 학생 클래스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학생이 가져야 되는 것들을 셀프 점 해서 이름 그 다음에 셀프 점 과목에 대한 내용들 국어 과목, 뭐 영어 과목, 총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름도 넣고 점수도 넣고 그다음에 뭐 석차 같은 것도 넣고 이럴 수 있겠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과목 개수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과목 점수가 변경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변수가 과목이라고 했을 때 이 과목이 리스트라면 괜찮겠죠. 또는 과목 이름과 점수를 다 담을 수 있는 딕셔너리여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목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걸로 하나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갈 데이터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게끔 잘 나눠보면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거여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학생이 가져야 되는 것들 중에 고정적인 것, 이름, 반석차, 전교석차, 평균 요거는 고정돼 있을 거예요. 그 한 명의 학생이 가지는 게. 근데 과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총점까지도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좀 전에 딕셔너리를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딕셔너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클래스로 뽑을 거예요. 어떤 과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과목이 가져야 되는 정보는 과목 이름, 거기에 대한 점수 요렇게 세트로 마치 딕셔너리의 키 밸류처럼 요런 걸 클래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이름과 그 과목 리스트와 총점, 석차, 평균 이런 것들을 갖도록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봤었던 TV와 리모컨, 인형, 건전지 같은 거죠, 개념이. 이런 거 이제 포함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포함 관계. 포함 관계라고 해요.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을 포함한다. 사람은 핸드폰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참조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폰이 부서지면 다른 폰을 객체로 생성해서 그거 쓰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 포함 관계예요. 사람은 폰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 그래서 지금 저는 학생은 과목에 대한 점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과목과 점수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따로 정의해 봤어요. 생긴 걸 보면 생성자로 서브 네임, 스코어를 받아주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값 준비해 둔 거고요. 서브 네임이라고 해서 과목 이름, 그 과목에 대한 점수를 객체 변수로 정의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값 집어넣고 꺼내오고 하는 세터와
getter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다음 서브젝트의 내용을 테스트해보고 있죠. 첫 번째 과목이라고 해서 파이썬 99점 이걸로 객체 하나 만들고, 이걸 객체로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파이썬이라는 키의 밸류를 99라고 하겠다. 딕셔너리를 써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이것 하나가 자료형이라고 취급이 됩니다. 이거 하나가 어떤 타입인 거예요. 근데 딕셔너리는 어떤 타입의 개념이 아니라 딕셔너리 타입이죠. 그냥 여기는 키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밸류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파이썬스럽게 그냥 코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딕셔너리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객체 지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묶음을 추상화시켜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화시켜서 정의한 거고, 그 정의에는 관련 있는 것들이 묶여 있죠. 이런 게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들은 숨겨놓고, 진짜 숨겨지진 않지만 파이썬에서는 공개할 것들은 공개해주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은닉화의 개념. 자, 그래서 서브젝트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두 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 두 개의 과목 중에 두 번째 과목은 값이 없었을 거니까 국어라는 이름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점수를 90점이라고 세팅을 하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확인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면 점수 두 개가 이렇게 참조값을 출력하려고 했을 때 그 해당 클래스에 던더 str이 제정이 돼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가 가지는 값으로 문자열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서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한 명, 학생 한 명의 정보를 저장한다. 학생 한 명. 그래서 학생의 이름,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는 과목에 대한 리스트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이름을 얻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 목록을 전체적으로, 아니지, 점수 하나를 추가하고 있네요. 얘는 append를 이용해서 기존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의 점수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전달받는 값은 서브젝트 타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를 얻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과목 이름을 가지고 얻어갈 수 있게 해봤네요. 과목 이름이 똑같으면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환해주고, 그게 없으면 반환되는 값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점수를 얻어가게 할 때 지금 copy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스튜던트 객체가 생성이 되면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을 텐데 그 리스트가 어떤 과목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객체한테 야, 너 과목 좀 줘봐 라고 얻어왔다면 여러분이 얻어온 그 과목 정보는 원본을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얻어온 과목의 내용들을 수정하고 싶다면 원본이 수정돼 버립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값 자체가. 그래서 값을 얻어가려고 할 때 해당 리스트에 복사본을 반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사본. 그럼 요거랑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참조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뭐 100이 들어있었다. 그럼 여기도 100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가 되게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얻어간 그 객체를 이용해서 조작을 한다 그래도 원본은 무사하겠죠. 그래서 copy라는 걸 써본 거고요. get size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해 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점수라고 해서 총점을 계산해 주는 기능이 있네요. 서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적해서 반환시켜 주는 기능.
이런 게 있어야겠다. 이렇게 안 하고 애초에 여기다가 총점을 저장해 놔도 되겠죠. 서브 리스트 뒤에 뭐 셀프 점 해가지고 뭐 토탈 스코어 해가지고 미리 저장해 놓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목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총점은 굳이 저장해 놓지 않는 거고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평균도 마찬가지. 총점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평균도 필요할 때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글로벌 함수죠. 그냥 일반 함수. 과목 목록을 받아서 어떤 과목이 몇 점인지 확인해 보는 작업. 요걸 따로 만들어 뒀네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보시면 student라는 학생 객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학생 객체를 만들면 그 학생은 student가 가지는 객체 변수 name과 sub list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생성했다. 그러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겠죠. 언더바 2개는 생략할게요. 귀찮으니까. name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ame은 이순신이라는 문자를 참조하고 있을 거고 그 객체의 점수를 등록하고 있는데 그 등록되는 점수의 타입이 서브젝트 객체인 거죠. 그러면 국어라고 하는 서브젝트 이름을 갖고 있고 스코어는 95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긴 서브젝트 객체가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로서 준비가 되겠죠. 두 번째 객체 영어, 세 번째 객체 수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참조가 되겠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80점, 수학은 56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전체 총점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 점수들만 뽑아다가 총합을 반환해 줄 거고요. 그럼 평균은 얼마니? 그랬을 때 그 총점을 가지고 또 평균을 반환해 주겠죠. 그건 다 이 객체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 객체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과목의 점수만 얻어와 보고 있어요. 영어에 대한 점수 뭐니? 그 다음 과목의 개수는 얼마나 되니? 그래서 전체 점수를 출력해보는 함수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스코어는 231점, 평균은 77.0, 영어 점수는 얼마? 80점 잘 저장돼 있고 과목 개수는 3과목 각 점수를 전체 확인해 보고 싶어서 확인했더니 등록해놨던 값이 나오는 거죠. 이순신이라는 학생 객체 하나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생긴 녀석, 정확히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녀석들 얘네들을 여러 개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테스트한 거죠. 두 번째 임꺽정 객체 만들어서 똑같은 작업 해보고 장보고 만들어서 똑같이 김유신도 만들고 장영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에 대한 정보, 임꺽정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장보고 스튜던트 세팅만 하고 있네요. 여기도 세팅만 하고 있고 다 세팅만 했어요. 그런가 보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반 전교석차의 개념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했냐면 학생이 반을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반도 하나의 클래스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반을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다. 학생 객체를 리스트로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든 그리고 그 반을 나타내는 클래스에서 성적 순위를 목록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이거를 뭐 클래즈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저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얘가 가지는 거는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위에서 만들어 놨던 그 스튜던트 있잖아요. 스튜던트 같은 애들만 저장시키면 되니까 스튜던트 목록이라고 하나만 준비를 하고 그 반에 학생이 추가된다면 리스트에 학생을 추가해 준다는 얘기.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
학생 객체들을 람다 함수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에버리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놔라.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으니까 무조건 석차 순서대로 들어가 있겠죠, 리스트가. 그리고 랭크를 하나 준비를 해서 랭크 리스트에는 석차가 들어가 있게. 자, 요 학생 목록은 학생 정보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고요. 랭크 리스트는 그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가 70점, 얘가 80점, 얘가 50점, 60점, 77점 뭐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 중에서 누가 1등인지 그걸 얘가 만들어내요. 70점은 1등인 줄 알았는데 80한테 졌어요. 그러면 2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랭크에는 순서대로 들어가겠네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던 점수였다면 소트를 통해서 정렬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정렬이 되냐면 80이 올라오겠죠? 80이 올라오고 그 다음은 77이 되고 그 다음은 70이 되고 그 다음 60, 그 다음 50 여기 있던 데이터들이 전부 이렇게 정렬이 됐을 겁니다. 정렬이 됐으니까 랭크 배열에다가는 얘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4등이야, 5등이야 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러려고. 이건 제 맘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따로 만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너 몇 등이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등수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등수는 그 반에 등록되어 있는 거지 학생 개인이 가지는 값이 아니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뺀 거예요. 그냥 학생들의 등수를 알고 싶으면 그 반 정보를 찾아보죠. 그럼 그 반에는 학생 목록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이 학생이 몇 등인지는 그곳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 학생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고 싶으면 학생을 딱 클릭했을 때 그 학생의 점수들이 이름이 뭐 이렇게 있겠죠. 걔가 몇 등인지를 걔가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동시에 등수까지 준비되어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목록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줄 수 있고 그 다음 등수를 돌려줄 수 있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외부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들었죠. 어떤 반 정보를 받아요. 반 정보를 받아서 그 반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개수만큼 인원수만큼 반복을 해서 어떤 학생의 정보입니다. 그 학생의 반석차는 몇 등입니다. 따라가니까요. 요거는 순서대로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그 학생이 전체 점수가 무슨 과목이 몇 점이고 그래서 요건 반복이죠. 어떤 과목이 몇 점인지 확인해보고 반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총점이 얼마고 평균이 몇 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이동 시키면서 작업하고 있네요. 요 인덱스는 랭크 때문에 만든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 둔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있죠. 그룹, 객체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라 1반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그룹에 ST3번, ST2번, ST1번 위에서 만들어놨던 얘네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장보고 너 1반, 임꺽정 너도 1반, 이순신 너도 1반. 그래서 프린트 해보고 있죠. 그룹의 정보. 프린트 인포. 그래서 이 프린트 인포를 통해서 1반이 전달받아지면 그 1반의 내용을 다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2반을 만들어서 2명을 또 등록했죠. 그래서 그룹 내용 확인해 보고요. 이 두 가지의 출력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장보고 학생 정보 쭈루룩, 이순신 학생 정보 쭈루룩, 임꺽정 뚜루룩, 장영실 뚜루룩, 김유신 뚜루룩. 여기서 장보고, 이순신, 임꺽정은 1반, 장영실, 김유신은 2반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반석차가 나오죠. 장보고가 1등이다. 이순신이 2등이다. 자, 집어넣은 순서랑 출력되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성적대로 정렬이 됐으니까. 그리고 2반의 1등은 장영실이다. 2등은 김유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전교 석차를 뽑아내기 위해서 또 한번 반복을 시켜봤네요. 이 전교라는 개념도 내가 만약에 관리하는 학교가 여러 개라면 이것도 객체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클래스로 정의해서.
한 학교에서 반의 목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개념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전교 학생 정보와 빈 석차 리스트를 받아서 전교 석차를 구한대요. 학생 목록과 비어있는 랭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칸 하나하나를 1등이야 라고 해놓고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를 확인해서 평균값이 더 큰 게 있으면 2등이 되고 또 큰 게 있으면 3등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을 대충 해볼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평균 점수가 뭐 70점이고 90점이고 60점이고 80점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받은 빈 리스트예요. 이 빈 리스트가 랭크고요. 이게 학생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DX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해서 반복할 때 while문 내에서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요거 인덱스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1을 집어넣고 뭘 하고 있냐면 이 가운데 있는 포문에서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 번째의 평균값, 즉 70과 나머지 J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J. 다음 요소를 말합니다. 다음 요소. J에 해당하는 다음 요소. 자, 얘랑 비교를 해봐요. 70인데 90이랑 비교해요. 90이 이겼죠. 이겼으니까 나는 2등이야. 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70을 60이랑 비교해요. 이겼죠? 냅둬요. 그 다음 70이랑 80이랑 비교해요. 또 졌죠? 그러면 아, 나 3등이야.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요게 끝나면 다음 위치를 1등이라 생각하고 90점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90이랑 70 비교합니다. 이겼으니까 나 1등이야. 90과 90을 비교합니다. 의미 없으니까 1등이야. 60이랑 비교. 그래도 이겼고 80이랑 비교. 그래도 이겼죠. 결국은 1등이야 가 된 거고 인덱스 하나 증가해서 다음 위치로 가서 나 1등이야. 60이 70이랑 비교했을 때 졌네. 60이 90이랑 비교했을 때 또 졌네. 60이랑 80이랑 비교했을 때 또 졌네. 그래서 4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밀려나는 개념을 표현한 겁니다. 랭킹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스럽게 만든다고 하면 파이썬에 있는 비교 연산, 그 다음에 그 아까 위에서 정렬했던 것들, 걔들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교 석차가 나오겠죠. 전교 석차. 전체 학생, 반이랑 무관하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가져다가 이 함수에 전달해주고 빈 리스트를 그 길이만큼 전달해주면 첫 번째 학생이 몇 등이고 두 번째 학생이 몇 등이고 세 번째 학생 몇 등이고 이런 식의 석차가 나올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석차를 만들고 요거는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봤고 그리고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전교생의 목록을 만드는데 리스트 2개를 그냥 어펜드 해주면 되죠. 더하기 해주면 전체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 전교생의 석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개수만큼 전부 1로 초기화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컴프리헨션 쓴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토탈 랭크에다 전달해주면 말씀드린 것처럼 빈 리스트의 순서대로 너는 4등이고 너는 5등이고 2등이고 1등이고 3등이야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가. 그럼 이제 있는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전교에서 전교석차 장보고가 2등이다. 이순신이 4등. 임꺽정은 5등. 장영실이 1등이네요. 우리 영실이 형. 김유신이 3등. 뭐 이런 식으로. 백체지향을 좀 이해해보기 위한 예시, 풀이인 겁니다. 겨우 이거 만드는데 코드를 엄청 많이 쓴 것 같지 않나요? 이래서 코드의 라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속도가 빨라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 동작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어셈블리어를 쓰거나 C 언어를 쓰거나 기계어에 가까운 것들을 갖고 진짜 알고리즘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효율 같은 거, 뭐 코드 라인을 줄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라 그랬죠. 의미가 없다고. 그런 의미를 찾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런 거 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들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더 좋은 방향이 하나씩 하나씩 생깁니다. 제 코드가 왜 그지 같냐고요? 나는 만들질 않거든요. 제 코드가 항상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순수하게 개발만 하는 개발자가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제 코드는 그렇게 깔끔하고 좋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을 뿐인 거고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것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 현업 나가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데이터 분석도 하고 코딩도 하고 하시다 보면 좋은 코드들을 많이 만드시게 되실 거예요. 계속 하시면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객체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죠. 풀이해 주신 분들 거의 대부분 하나 또는 두 개의 클래스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연성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예 별개의 개념으로 만들어 두니까 서브젝트가 달라지는 것, 서브젝트가 추가되는 것 전혀 문제 없죠. 추가되면 그냥 추가되는 대로 추가만 시키면 어차피 추가된 대로 계산될 거니까. 저는 과목이 추가된다 그러면 그냥 과목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과목이 더 추가돼야 되겠다. 지금은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었으니까 좀 불편해 보이지만 그냥 과목만 등록해주면 끝나요. 과학, 너 100점, 너는 99점, 너는 44점, 78점, 82점. 뭐 이렇게 해서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과학이라는 과목이 추가됐어요. 제가 지금 클래스를 건드렸나요? 클래스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값, 데이터만 더 추가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과학이 추가됐을 뿐 모든 동작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대로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와 객체 지향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이 돼야 되거나 뭔가가 추가돼야 되거나 이랬을 때 손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역시 지금 이 틀에서 저는 반만 더 만들면 돼요. 그룹 3번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 집어넣으면 그대로 동작할 겁니다. 제가 지금 2개의 반이었는데 반을 3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룹을 하나 늘렸다. 자, 그룹만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2반에 있었던 애 1명을 이쪽으로 뺐어요. 2반에 2명이 들어있었는데 3반으로 1명을 뺐습니다. 요거 리스트 하나 더 추가해야지. 그룹에 있는 리스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이제 전교에서 다 나오죠. 전교에서 2등, 4등, 5등, 1등, 3등 다 나왔고 각 반에서 김유신이 1등이고 장영실이 1등이에요. 얘네 둘은 각각 2반 학생이고 3반 학생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셋은 1, 2, 3등 반에서 나눠 먹고 있죠. 자,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잘 정의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서 나머지 기능들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클래스와 객체를 활용하는 예시. 여러분이 앞에서 파이썬 클래스를 공부하기 전에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 클래스를 활용할 때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면 좋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